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판의 경계에 의한 지각 변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들, 판들이 서로 이제 상대적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경계에서 부딪히거나 멀어지거나 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각각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세 가지 경계를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계는 무엇이냐면 발산형 경계예요. 멀어지는 경계. 두 번째는 수렴형 경계라고 해서 이제 가까워지는 경계가 되는 거죠.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 그 다음 보존형 경계가 있어요. 그것은 판과 판이 서로 가깝거나 멀어지지 않고 서로 어긋나면서 지나가는 경계가 바로 보존형 경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판의 경계와 대륙 분포의 변화에서 위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있고 혹은 대륙판과 해양판이 존재하겠죠.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 멘틀 대류의 연약권 위쪽에 존재해요. 밀도가 낮기 때문에 연약권의 위쪽에 둥둥둥 떠 있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멘틀이 혹은 연약권이 대류를 함에 따라서 이 둥둥둥 떠 있는 대륙판이나 해양판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 그 상대적인 이동에 따라서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판의 경계가 발산형 경계예요. 자, 발산형 경계는 서로 멀어지는 경계, 무엇이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각각 이 현상들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지형을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꼭꼭 집어서 찾아내줄 수가 있어야 돼요. 먼저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경계에서는 대서양 중앙해령이 존재해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 부분이죠. 자, 바닷속에서 판과 판이 멀어져요. 그 이유는 멘틀이 아래쪽에서부터 상승하는 상승부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엔 안 써있지만 발산형 경계는 멘틀의 상승부이기 때문입니다. 자, 상승했다가 멘틀이 상승했다가 양쪽으로 퍼지겠죠. 이렇게 퍼지는 작용에 의해서 판과 판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판과 판이 멀어지게 될 때에 해양판과 해양판 사이에서는 이제 화산 활동이 해저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누가 만들어질 거냐면 해령이나 아니면 V자국인 열곡이 만들어지겠죠. 해령의 깊은 골짜기를 열곡이라고 하는데 그 곡자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대서양에 보게 되면 판과 판이 만들어져서 해양이 점점 넓어지는 곡인 대서양 중앙해령이 이런 모습으로 보이게 돼요. 또 하나가 어디냐면 동태평양 중앙해령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퍼져 있는 바다의 중심부에서 이렇게 길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런 부분이 바로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부분이다. 그럼 이런 멀어지는 부분에서는 해령이나 열곡만 만들어지느냐, 어떤 지각 변동들이 일어나느냐. 일단은 판의 경계에서 판의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론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면 지진은 무조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지진의 진원이 가까우냐, 지각에 가까우냐, 아니면 지각으로부터 멀리 깊숙한 곳에서 존재하느냐, 이 차이로 발생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자, 천발 지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발 지진이 있고요. 신발 지진이 있어요. 이름에서 느낌이 쫙 오죠. 천발 지진 같은 경우는 지각에 가까운 부분, 지각으로부터 70km 이내에 진원이 있는 부분을 우리는 천발 지진이라고 얘기하고요. 중발 지진은 70km에서 300km까지를 우리는 중발 지진. 진원이 이 사이에 존재하면 중발 지진이에요. 자, 신발 지진은 이제 300km 훨씬 더 이상에서부터 더 깊숙한 곳에서 지진 활동이 일어나면 우리는 신발 지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이런 발산형 경계에서는 멘틀이 상승해서 지각을 깨부수고 새로운 판을 형성해서 이렇게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서는 판이 생성되게 되는데, 자, 판이 생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진 활동도 천발 지진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표면을 깨부술 때에, 그때의 지표면 근처에서 일어나는 지진이기 때문에 천발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 화산 활동도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멘틀이 상승하면서 지표면이 깨지면 그 사이를 비집고 마그마가 빠져나오겠죠. 멘틀이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돼요. 천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그 결과 해령이나 열곡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이다. 그리고 이 해령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새로운 판이
생성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각이 생성된다. 그리고 양쪽으로 판이, 이제 해양판이 확장된다.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 자,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기도 해요. 거기가 어디냐면 동아프리카, 어디서? 동아프리카 열곡대, 요쪽이에요. 요쪽. 자,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존재해요. 이 열곡대라는 게 바로 이제 해저 중심에서 이제 해령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마그마의 뿡 터짐에 의해서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깊은 골짜기와 그 다음에 높은 산맥 같은 게 우리는 해령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해저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지는 반면에 자, 대륙판과 대륙판은 이제 해저 위쪽이죠. 지각의 위쪽 부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해령은 만들어지지 않고 대신 그 V자 곡인 깊은 골짜기인 열곡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열곡이 쭉 연결된 것을 우리는 열곡대라고 얘기를 하죠.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저기에서 형성이 되게 돼요. 서로 발산형 경계이기 때문에 자, 지진이 일어나는데 천발 지진이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멘틀의 상승부이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판의 생성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이 이제 발산형 경계에서 일어난다.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건 지진 활동, 화산 활동, 그 다음에 판의 생성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얘는 다른 위치에서 일어나겠죠. 판이 어디냐,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대서양 중앙해령, 동태평양 중앙해령, 그다음 우리 동아프리카 열곡대 이렇게 해서 발산형 경계 세 곳을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대표적인 지형과 지각 변동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어디로 갈 거냐면요. 수렴형 경계로 갈 거예요. 자, 수렴형 경계는 판과 판이 서로 만나서 이렇게 사그라드는 소멸되는 경계예요. 소멸되는 경계. 그리고 멘틀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는 경계. 하강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는 상승부예요. 멘틀이 상승해서 양쪽으로 벌어지니까 발산형 경계. 그런데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이죠. 양쪽에 멘틀들이 와서 모여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하강부예요. 그래서 안쪽으로 모이는 힘인 이제 수렴형 경계의 모습이 안쪽으로 모이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가지로 다시 나누게 되는데요. 섭입형, 두 개의 판이 있어요. 두 개의 판 중에서 하나의 판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그 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판은 밀도가 큰 판이에요. 더 무거운 판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충돌형 경계는 두 개의 판이 두껍거나 이제 밀도가 비슷비슷한 애들, 그런 애들은 만나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위로 솟습니다. 지각들이 솟는다는 얘기예요. 지각들이 쭉 위로 솟게 돼요. 그래서 스코산맥을 만들게 되는 게 바로 충돌형 경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섭입형 경계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섭입형 경계 중에서 해안판과 대륙판이 서로 만나는 경계가 존재해요. 거기가 어디냐면 우리나라 옆에 일본 해구. 우리 일본 열도도 마찬가지로 섭입형 경계의 대표적인 예이죠. 여기 그림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일본 열도가 이렇게 커? 일단 일본 열도죠. 일본 열도, 그 다음에 일본 해구가 요 옆에 존재해요. 경계 부분에 존재해요. 여기가 바로 섭입형 경계라는 얘기죠. 여기 있는 태평양판이랑 그 다음에 대륙판이 유라시아판 두 개가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밀도가 큰 태평양판이 아래쪽으로 쭉 들어가게 되면서 그 판의 경계에 따라서 일본 해구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계에 따라서 해구가 형성이 되면서 위쪽으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그 화산 활동에 의해서 일본 열도, 호상 열도라고 하는데 일본 열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해구가 형성이 됐고요. 섭입되는 그 입구 부분이 해구, 그 다음에 호상 열도가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그림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유라시아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판이 있어요. 태평양판이 아래쪽으로 쭉 섭입해서 들어갈 거예요. 자, 섭입해서 들어가는 이유가 밀도가 크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유라시아판의 대륙판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섭입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본이라고 했죠. 여기 부분이 바로 일본 해구예요. 해구. 바닷물은 어디 있어요? 바닷물은 이 위쪽쯤에 있어요. 위쪽쯤에 있어요. 그래서 깊은 골짜기, 바닷속에 아주 깊은 골짜기 해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가 일본 해구. 그러면 일본 열도는 어디에 있어? 자, 이렇게 섭입형 경계에서 이제 해양판이 들어가면서 여기 마찰에 의해서 지진 활동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화산 활동도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뿡 터져가지고 이렇게 화산 활동에 의해서 섬이 하나 만들어지죠. 이 섬이 바로 호상 열도예요. 그리고 이놈이 일본인 거죠. 일본 열도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여기에요. 유라시아판이 존재하는 더 안쪽. 일본에서 지진 활동과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판의 경계에 가깝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해구와 호상열도가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섭입형 경계의 얘기입니다. 자, 지진활동은 어떤 지진활동이 일어나냐면 판과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천발지진, 그다음에 이쯤에서 일어나는 중발지진, 더 안쪽으로 들어간 신발지진까지. 자, 천발지진에서부터 신발지진까지 모두 다 일어나고요. 화산활동도 일어나요. 일본 열도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판이 섭입을 하고요. 그 다음 소멸을 합니다. 어떤 판이 소멸하냐면 태평양판, 밀도가 큰 판이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서 소멸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페루칠레 해구도 여기에 속하죠. 페루칠레 해구는 여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부분, 자, 아프리카 대륙이랑 여기 나즈카판인가요? 이 두 개의 판이 서로 만나게 되면서 나즈카판이 안쪽으로 대륙의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거꾸로 뒤집어 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해구가 만들어지고 호상 열도가 만들어지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호상 열도는 안 만들어졌고요. 이런 해구와 함께 이제 두꺼운 퇴적층이 존재해서 그 퇴적층들이 위쪽으로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습곡 산맥이 만들어졌는데 걔가 누구냐면 안데스 산맥이에요. 안데스 산맥. 페루칠레 해구와 함께 안데스 산맥이 그 옆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해구와 습곡 산맥,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진 활동은 당연히 섭입하는 곳이니까 천발 지진까지 다 일어나고요. 천발 지진에서 신발 지진까지 다 일어나고 화산 활동이 일어날 거고요. 섭입과 소멸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서 섭입을 하기도 해요. 섭입을 할 때 둘 중에서 더 무거운, 밀도가 더 큰 판이 섭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해구가 여기 부분이에요. B 부분. 마리아나 해구가 여기에 속하죠. 여기에는 우리 해양판이랑 여기 태평양판의 해양판 두 개가 만나게 되어 있고, 그 결과 이렇게 밀도가 큰 애가 섭입을 했어요. 그 결과 똑같아요. 일본 해구 만들어진 것처럼 해구와 호상 열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지진 활동은 신발 지진까지 깊숙하게 일어나고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 쭉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섭입형 경계 세 군데 기억하시면 돼요. 일본 해구, 마리아나 해구, 그다음에 여기 페루칠레 해구, 안데스 산맥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충돌한 경계예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서 이제 얘네들은 굉장히 두꺼운 판이죠. 밀도도 작고. 그래서 얘네들 중에선 누가 섭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그래서 두 개가 꼭 만나다 보니까 위쪽으로 상승을 하게 된 거죠. 위쪽에 있던 퇴적물들이 위쪽으로 상승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만들어진 게 습곡 산맥인데 대표적인 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맥. 그래서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에는 우리 조개 껍질과 같은 화석들도 많이 발견이 된대요. 왜 그러냐면 바닷속에 있던 퇴적물들이 이제 부딪힘에 의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산꼭대기로 올라갔기 때문에 조개 껍데기와 같은 이제 해저 생물의 화석도 발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아요. 경계 부근에서는, 모든 판의 경계 부근에선 지진 활동 무조건 일어나요. 대신 어느 지진이냐, 천발, 신발, 중발 중에서 어느 지진이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화산 활동은 무조건은 아니에요. 무조건 마찰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멘틀이 상승한다거나 이런 조건이 존재해야 돼요. 자, 얘네들은 서로 힘을 꿍 해서 대립적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서는 큰 마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는 마찰 같은 큰 마찰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진은요, 천발 지진부터 시작해서 중발 지진까지 일어납니다. 신발 지진은 없다는 점까지. 자, 수렴형 경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도를 보고 콕콕콕 집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봤을 때 보존형 경계요. 자, 앞쪽에서 이미 얘기한 발산형 경계에서는 판의 생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멘틀의 상승부.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에서는 판의 소멸이 일어났죠. 그리고 멘틀의 하강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보존형 경계에서는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없어요.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판의 멘틀의 상승이나 하강 없이 그냥 멘틀이 서로 안쪽 판과 바깥쪽 판이 서로 어긋나게 흐르는 거예요. 그 결과 판과 판이 어긋나게
이동함으로써 판은 보존이 되되 뭐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은 일어날 수는 있겠죠. 자, 해양판과 해양판이 어긋나는 경계는 뭐 케인 변환 단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여기 대서양 중앙 해령이나 아니면 동태평양 해령 부근에서 여기 해령 부근의 사이사이에 가로 줄무늬들이 존재하죠. 이 가로 줄무늬들이 변환 단층입니다. 보존형 경계라는 얘기예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졌다가 이제 판들이 이동을 할 때 서로 어긋날 수가 있어요. 속도나 이동 방향이 달라지면서 그 결과 만들어지는 보존형 경계가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해령 부근 변환 단층이 바로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경계 부분이다. 그래서 변환 단층이 나타나는 게 대표적인 예이고요. 지진은 어떤 지진이 일어나냐면 이제 뭐 상승부나 하강부가 아니잖아요, 멘틀에. 그래서 지각들이 어긋나면서 살짝의 마찰 그 정도만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천발 지진만 일어납니다. 또 하나 멘틀이 상승하거나 아니면 깊게 들어가면서 마찰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 해양판과 대륙판이 어긋날 때도 있어요. 어디냐면 여기 부근이야.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륙판과 해양판, 태평양판,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판이죠. 얘네들이 서로 어긋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근에서 단층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래쪽에 있는 변환 단층의 생성 원리와 동일하죠. 변환 단층이 생성이 되었고 그 결과 천발 지진만 일어난다. 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풀어내는 방법은 지도를 주고 각각의 위치를 찝어줘요. 그러면 그 위치에서 발산, 수렴, 그 다음에 보존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지형인지 그런 것들을 다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도와 연결해서 대표적인 지형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해서.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지금 지도를 딱 주고 있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딱 보고 히말라야 산맥임을 알아야 돼요. 발산형 경계이고요. 발산형 경계에서 일어나는 작용들, 지금 멘틀의 상승부이긴 발산형 경계 아니죠. 뭐래니. 자, 발산형 경계 아니고요. 수렴형 경계죠. 수렴. 자, 수렴형 경계입니다.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꾹 만나서 수렴되는 충돌형 경계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중발 지진까지 일어나고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는 것, 그리고 습곡산맥인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 B는요, 요렇게 해령이 존재하죠. 지금 태평양 부근에 동태평양 중앙 해령이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서가 바로 발산형 경계다라고 볼 수가 있고 판의 생성이 여기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천발 지진이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이 일어나겠네요. 자,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안데스 산맥이에요. 안데스 산맥 수렴형 경계예요. 수렴이면서 서비평 경계죠. 페루 칠레 해구이면서 안데스 산맥이에요. 해구와 그 다음에 스콕 산맥이 여기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일어났고 화산 활동도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이제 선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A에서는 스콕산맥, 히말라야 산맥이 발생했죠. 자, B에서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해령 부근이니까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C에서는 지진 활동이 활발하다 그랬는데 수렴형 경계, 서비평 경계이기 때문에 신발 지진까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맞는 말입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아프리카판, 인도 오스트레일판, 그 다음에 유라시아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각각 이제 진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천발, 중발, 신발이 있을 때 지금 요 부분에서 요 라인에서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천발에서부터 신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난다는 것은 신발 지진이 나타났다는 것은 일단 수렴형 경계이고 그 다음에 서비평 경계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할 때 그림을 그렸는데 대륙판이 있고 그 다음에 해양판이 섭입을 할 때 밀도가 큰 판이 있었죠. 밀도가 큰 판이 섭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 여기에서는 천발 지진이 일어났을 거고요. 여기에서는 중발 지진이 일어났을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신발 지진이 일어났겠죠. 내가 지표면 위에서 봤을 때는 천발, 중발, 신발 이렇게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우리 해구로부터 혹은 판의 경계로부터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신발 지진으로 진원의 깊이가 깊어짐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깊어졌을 때 여기
지진 활동이 일어나지 않은 이 부근은 밀도가 큰 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위쪽에 인도 오스트레일판이 있고 유라시아판이 있는데 유라시아판에서부터 지금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얘기는 얘가 인도 오스트레일리아보다 밀도가 작고 인도 오스트레일리아가 밀도가 큰 판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 오스트레일리아가 유라시아 사이로 쑥 들어가고 있음을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선지 갈게요. 해양 지각의 나이는 A 지역이 B 지역보다 많다 그랬는데 A 지역은 지금 천발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가 바로 해령 부근이에요. 그래서 이 해령 부근에서부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죠. 그래서 A 지역이 나이가 많다는 게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화산 활동은 C 지역이 B 지역보다 활발하다 그랬는데 화산 활동은 지금 판의 경계예요. B 지역 같은 경우는 진원도 없고 그 다음에 판의 경계보다 더 안쪽에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데를 순상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판의 경계보다 좀 안정적인 곳입니다. 안정적인 곳이기 때문에 지진 활동, 화산 활동이 적어요. C 지역이 훨씬 더 활발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판의 경계의 기역을 따라서 수렴형 경계가 발달한다. 네, 판의 경계 기역이 어디야? 내가 지워버렸나요? 아, 기역 여기요. 여기는 발산형 경계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해령으로부터 벌어지는 모습. 자,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니은 2번이 정답이네요. 자, 다음 문제 가봅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어요. 지금 남아메리카판, 나즈카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다른 판이 딱 존재하네요. 그랬을 때 각각의 연령 분포를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여기 A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해령 부근,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해구 부분인 거 알 수 있죠. 남아메리카판 요 부분에 나즈카판이랑 서로 만나는 요 부분이 페루 칠레 해구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안데스 산맥이 딱 존재하죠. 그래서 여기가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 자, 그 다음에 C로부터 이렇게 가면 갈수록 나이가 많아짐을 알 수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령 부근, 발산형 경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바로 갈게요. 기억부터. 자, 판의 이동 속도는 나즈카판이 남아메리카판보다 빨랐다라고 했어요. 나즈카판, 남아메리카판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 두 개가 있었을 때 지금 나즈카판이 더 남아메리카판 쪽으로 다가가야지만이 섭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조금 더 빨라서 남아메리카판 쪽으로 들어가게 됨을 알 수가 있어요. 맞는 말. 자. A와 C 지역에서는 주로 신발 지진, A 해령, B, C 해령, 그러니까 서로 발산형 경계, 천발 지진이 일어나죠. 신발 지진 틀렸고요. 자, B 지역의 멘틀 대류는 상승부에 해당한다. 자, B 지역 같은 경우는 섭입형 경계예요. 그러니까 서로 섭입해서 하강한다라고 했죠. 하강부입니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겠죠. 1번 기역. 1번 기억. 기억만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풀어봤어요. 우리 모두 지도를 가지고 문제를 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지도와 함께 지역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지각 변동과 이제 지형들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